남들은 13월에 월급이다 하면서 100만원, 200만원 환급 받던데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픈데 다들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부터 제가 2026년 신혼부부 연말정산 핵심 정리 알려드리는 것들만 챙겨도 100만원 이상 환급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해피쇼.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연말정산 핵심 정리, 특히 마지막에는 지금 바로 확인해야 되는 체크리스트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고 13월 월급 기회 놓치지 말아봐요. 자, 그럼 먼저 작년이랑 비교해서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점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는 바로 1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결혼 세액공제예요. 12월 31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님들은 1인당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혼인신고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둘 중에 아무거나 미리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참고로 혼인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 바뀐 건 청약통장 관련된 소득공제 항목이에요. 주택청약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에서 무주택 세대주랑 배우자예요. 원래는 여기서 본인 명의 청약통장만 소득공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배우자 명의 청약통장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올해 우리가 주택 소유한 적이 없다면 내년 2월 말까지 저축기간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하시면 되고, 연말정산 하실 때 주택청약 납입증명서나 통장사본 제출하시면 1년 동안 청약통장에 넣은 돈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작년에 받았다 하더라도 올해 내가 다시 받고 싶으면 꼭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거니까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데 청약통장 맨날 돈을 내고 있던 무주택자 햇볕님들은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여러분들 오늘 바로 해야 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예요. 고향사랑 이음에 들어가면은 10만 원 기부하면은 그 10만 원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3만 원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서 총 13만 원 혜택을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직장인분들은 연말정산할 때 자동으로 신고도 되고,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 받으실 수 있어요. 올해부터 개인당 연간 기부 한도가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확 올랐거든요. 근데 10만 원까지만 100% 세액공제가 되는 거고, 10만 원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16.5%까지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모르면 절대 못 받는 금액이니까 지금 바로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우후. 다음으로는 가장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세 꿀팁이에요. 신혼부부님들 중에 전월세 살고 있다면 여기서 돈 벌어가세요. 지금 월세 사시는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 꼭 기억하세요.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이고 살고 있는 집이 4억 이하라면은 지불한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거든요. 받는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월세액의 17% 공제를 받을 수 있고, 5,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이시면은 15%를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변경사항이 하나 있는데, 공제 한도가 연간 750만 원이었던 게 1000만 원으로 올라가요. 80만 원씩 월세를 내고 있는 분들은 이제 960만 원 전체를 다 공제받을 수 있어가지고 163만 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유리해진 조건이겠죠. 필요한 서류가 3가지예요.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 증서, 그리고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입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임대차 계약 증서의 주소지랑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가 똑같아야 돼요. 또 전입신고는 무조건 하셨어야 되고, 이거 못하면 공제 못 받으니까 오늘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 사는 신혼부부님들은 낸 원리금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연말정산할 때 전세 이런 내용 없었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이걸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은 전세대출 원리금의 40%를 4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 원리금 상환액이 41만 원이라면은 1년에 약 500만 원 정도 여러분들이 상환을 하시게 되죠. 400만 원의 40%인 160만 원을 여러분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서류는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 증서,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요 4가지니까 연말정산 하실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반전세 사시는 분들도 보증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챙겼으면 좋겠어요. 명. 진짜 중요한 맞벌이 신혼부부들 제일 고민인 거 해결해 줄게요. 연말정산 누구한테 몰아주느냐에 따라서 환급액 차이가 진짜 많이 달라지거든요. 먼저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공제를 몰아줄수록 절세 효과가 좀 큰 항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 60세 이상이시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신 부모님 공제를 누가 받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게 유리해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조금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인적공제는 이중공제가 절대 불가능해요. 부부 둘 다 똑같은 사람을 공제 대상으로 올리면 안 된다는 거죠. 형제 자매 간에도 중복공제가 안 되니까 사전에 꼭 누구한테 올릴지 얘기를 나누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의료비 공제예요. 이건 근로자가 본인 아니면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했었던 그런 의료비를 총급여의 3% 초과하면은 그 초과한 금액의 15% 연 7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연봉 4천만 원인 햇뷰님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올해 의료비를 300만 원 썼다. 그러면은 연봉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한 금액, 이 18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되는 거고 180만 원의 15%인 27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의료비는 배우자, 부모님, 지출 내역을 모두 몰아줄 수 있는데 연봉이 낮은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제일 유리해요. 참고로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 전액세액 공제가 되니까 아이 있는 햇뷰님들은 꼭 기억하시고 병원비 공제 다 받으세요.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 교정술,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렌즈, 임신 중 초음파나 양수 검사비, 출산 관련된 분만 비용이나 난임 시술비 이런 것들도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되는 항목입니다. 다음은 사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신용카드 몰아주는 방법이에요. 카드 사용의 공제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연봉이 4천만 원인 사람이 25%인 1천만 원 이상 쓴 금액부터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총급여 25%까지는 어차피 공제 혜택이 없으니까 포인트가 쌓이거나 할인이 많이 되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쓴 돈이 총급의 20%를 넘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때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결제 수단을 써야 되거든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공제율이 30%고 신용카드는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연봉의 25% 이상 쓸 것 같으면 25%까지는 신용카드,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겠죠. 만약에 연봉 4천만 원인 사람이 올해 2천만 원을 신용카드 1200만 원, 체크카드 400만 원, 현금 400만 원 이렇게 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은 연봉 4천만 원의 25%인 1000만 원은 무시가 되고 12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은 15%, 나머지 체크카드, 현금은 각각 30%씩 해서 27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이 쓴 금액에 따라 어떤 전략으로 하면 좋을지 계산해 볼 수 있는 이 자료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햇빛CP 팔로우하고 더보기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맞벌이 부부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는 사실 정답이 없고 케이스별로 전략이 달라져요. 먼저 연봉이 비슷하다면은 연봉이 낮은 사람한테 카드 사용을 몰아줘가지고 연봉 초과액의 25% 가능성을 좀 높이는 게 중요하고요. 연봉 차이가 많이 난다 라고 하면은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올해 소비 정도에 따른 전략이에요. 먼저 올해 결혼 준비라든지 내 집 마련을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쓰신 신혼부부님들은 연봉이 높은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유리하고 두 분 연봉의 25% 이내로 거의 소비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냥 연봉 낮은 사람한테 몰아줘가지고 25% 초과 가능성을 키우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맞벌이 부부라면은 확인해야 될 거는 두 분의 연봉, 올해 지출한 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지를 보고 몰아주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댓글에 여러분들 상황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다양한 케이스를 알려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오늘 여러분들이 확인을 꼭 해야 되는 5가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때 환급 한번 받아보자고요. 먼저 연금 계좌 세액 공제예요. 나는 방금 설명했던 거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시는 분들 실망하시지 마시고 지금 당장 연금저축계좌랑 IRP 만드세요. 연금저축계좌랑 IRP로 최대 148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세액공제율은 1,900, 5,500만 원 이하이면 16.5%, 초과하시는 분들은 13.2%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연말이 되기 전 12월 31일까지 납입하셔야지 올해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900만 원 내에서 채우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많이들 잘 모르는 항목인데 바로 기부금 세액공제예요. 연말에 여러분들 옷장에 안 입는 옷 꼭 하나씩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부단체에 기부를 하시게 되면은 1,000만 원까지는 기부금의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할 점이 12월 31일 전까지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야지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쓰는 물건이 생겼다면은 그냥 버리지 마시고 기부단체에 기부를 하셔가지고 세액공제까지 한번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올해 헬스장, 수영장 다녀셨던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헬스장, 수영장 같이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이 됐거든요. 건강관리하면서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도서구입비, 공연 티켓, 미술관, 관람료도 당연히 공제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헬스장, 수영장에 돈을 내셨다면 꼭 이 부분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보험료도 세액공제 대상이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낸 보험료 중에서 100만 원까지는 13.2% 공제인 14만 2천 원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대신 계약자랑 피보험자랑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부모님께서 가입해주신 보험이 있다면은 꼭 보험 가입 내역 다운받아서 보험도 꼭 한 번씩 여러분들이 챙기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님들은 모르면 안 되는 자녀 세액 공제인데 올해는 특히 공제 금액이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만 8세 이하 자녀나 이제 손자녀가 있으면은 자녀 1명이면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 3명 이상이면 95만 원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요것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까지만 받을 수 있었던 건데 올해부터는 소득 제한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소식. 그러니까 소득이랑 관계없이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대신 비용들을 실비보험으로 만약에 돌려받았었다라고 하면 공제 대상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산후조리원으로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연말정산은 1월에 시작하긴 하지만 지금 12월부터 전략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항목들을 꼭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은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꼭 한 번씩 들어가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선 9월까지의 지출 내역을 확인해서 남은 12월의 지출 계획을 한번 짜보는 거죠. 전체 우리가 소비한 금액이 연봉의 25%를 안 넘을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신용카드로 하셔가지고 혜택 좋은 걸로 가져가시는 게 좋은 거고, 이미 25%를 넘게 쓰고 있었다 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체크카드를 사용하셔가지고 공제율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시라면은 사용한 금액을 보고 누구한테 조금 몰아주기를 해야 될지 확인을 해보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 거는 바로바로 체크하자라는 거죠. 연금 계좌 만드시지 않으신 분들은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씩 12월 30일 전까지 채워가지고 최대 148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보험료, 기부, 헬스장, 수영장 이런 이용료 같은 항목들도 연말까지 낸 금액을 확인해서 필요한 서류들 미리미리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큰 혜택인데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에요. 만 15세에서 34세 청년이신 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로 5년간 근로소득세 90%를 감면받을 수 있거든요. 요거 근데 자동으로 해주질 않으니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셔가지고 꼭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길 바래요. 연말정산 좀 감이 잡히셨을까요? 진짜 하나하나 챙기면은 100만 원 환급 받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거 모르고 지나가면은 그냥 날아가는 돈이니까 지금부터 12월 31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공제 한도도 채우고 시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내년 연말정산 때는 우리 13월의 월급 두둑하게 한번 받아보자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연말정산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시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들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는 거 약속하면서 해피뉴이들 다들 퓨저 되세요. 행복한 결혼 생활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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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꾸려갈까? 헤이 헤이. 우리의 미래에 뭐가 있을까? 잘 모르겠지만 암튼 가보자.